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경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우리 이주 노동자에서 한인 여성으로 309쪽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9쪽에 제가 화면을 켰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 오늘 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은 저번에도 잠깐 띄었지만 우리가 남해 독일 마을에 가면은 파독 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입니다.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문구도 있고 또 그 당시 사진도 자료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었을 당시에. 그래서 혹시 남해 독일 마을에 여러분들이 막 바람소리 간다든지 가게 되면 여기도 한번 들려보세요. 파독 전시관. 그죠? 자, 그럼 텍스트를 보면은 파독 간호사들이 이렇게 독일에 정착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이제 적응할 때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도 적응을 잘한 분들이 있겠고, 또 아무래도 적응이 또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은 또 적응을 잘 못했겠죠. 네? 여기 이 문구도 보면은 낯선 땅에서 서러움을 느낄 때면 마음속으로 항상 외쳤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라고. 파독간에서 석숙자라는 분이 이런 문구를 보면 우리가 좀 그 느낌이 전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적응 양상이 다르는데 이렇게 어쨌든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할 때 오랫동안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학문적 용어로 보통 문화 변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문화 변용 과정.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관지 앉아서 자꾸 그렇네요. 다수사회에 적응할 때 독일 다수사회 이제 토착사회죠. 여기에 참여하는 정도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또 우리 그 소수사회 소수 이주민 사회 혹은 이제 여기서는 파견간 형태지만 이 전통 문화가 또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다수사회에 좀 적응을 잘 못하고 겉돈다든지 배제된다든지 이럴 때는 보통 주변화 혹은 고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다수사회에 어쨌든 자기가 노력을 했어든 잘 적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잘 동화된다 혹은 그 사회에 잘 통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화 변용 형태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여성 같은 경우에 이 고립과 주변화보다는 동화와 통합을 잘 했습니다. 예?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국뽕이 아니고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고 우수한 시민들인지 지금 드러났죠. 이거는 우리 스스로 도취된 게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 벌써 그렇게 알고 보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보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을 알았던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원래 과거부터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은폐하고 날조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다른 거 보세요. 의료 시스템 이런 거 보면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예. 그죠? 예. 은폐하고 뭐 올림픽 때문이라 하지만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또 그렇게 속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들도 좀 이상한 국민들 같아요. 우리 민족 같았으면 아마 탄핵했을 겁니다. 그런 지도자였으면.
그죠? 국민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고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얘기 이 정도 하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변종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 한인 여성 같은 경우에 독일 사회로 유입할 때 시기적으로 보면 세 시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5년부터 76년 사이에서 이제 독일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또 인식하는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는 시기가 있었고 76년부터 이후에는 독일 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쉽게 또 정주권 시민권 얻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 투쟁도 하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 이후에 독일 사회에 통합되는 시기하고 이렇게 대략 시기적으로 세 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965년에서 76년 사이인데 이때 독일로 이주해 간 한인 여성들은 단기 체류 외국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계약 기간 안에만 독일에서 간호사든 광부로서 일한다 해가 계약을 맺고 간 거예요. 정부끼리 계약을 체결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서 노동을 통해서 독일 사회 사회적 관행 또 문화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과 또 다른 어떤 그런 특징들을 많이 느꼈겠죠. 또 독일 사회 문화적 소수자로서 이 한인 여성의 노동 이주는 그 독일과 한국 간의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 계약을 맺고 갔으니까. 그래서 손님 노동자로서 어쨌든 일시적으로 머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장기적 체류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환자들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독일 문화를 접하면서 이 한국인 여성들이 이주 노동자로서 한인 1세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쨌든 그쪽에서 새롭게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어도 배우면서 공부도 하면서 적응해야 되니까 환자들 돌보는데 또 바쁜데 또 밤에는 또 독일어도 배우고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안 살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 삶을. 그래서 이주를 통해서 낯선 독일 문화에 정착한 이 한인 여성에게 독일 사회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충성심이나 어떤 그리움, 동경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문화적 정체 형상이 이 한국 문화와 독일 문화 두 개가 이제 공존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양한 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로마 그런 법도 있죠. 로마법이란 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 이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갈등이 없고 근화 문화와 그죠? 어차피 거기서 일해야 된다면은 몇 년간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나라 문화와 잘 적응해서 사는 게 현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 이슬람 이주민 사회 내용도 많이 있지만 좀 아쉬운 거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독일 사회와 독일 다수 사회도 아무래도 뭐 그쪽 이슬람권보다는 종교적 성향이 좀 약하지만 어쨌든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우세한 지역이니까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멸시념 있는 종교들이니까 이 문화권이 역사적으로부터 예전부터 갈등이 많았어요.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게 양쪽 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슬람 이주민들이 독일 및 유럽 사회에 이제 가서 자기들이 돈 벌러 갔으면 그 나라에 갔으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려고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더 존중하는 어떤 태도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 사회도
이주민 사회 문화를 존중해서 자기 가정 내에서라든지 자기들이 자기 나라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관대한 자세가 또 필요하고, 그죠? 서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인 여성들은 적응을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동아 시비는 독일의 외국인 유입 정책이 변화하고 우리 한인 여성이 독일에 정주하는 게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하고 이렇게 정주하는 과정에서 한인 여성들이 또 독일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독일 문화에 동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1973년에는 독일 정부가 외국 인력 모집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시기입니다. 73년에는. 그래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능한 한 본국으로 귀환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 광산 노동자는 1977년에, 간호인력은 1976년에,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파독이 독일로 파견되는 게 이때가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당시 독일의 한국인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사항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든 다른 제3국으로 다시 이주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독일에서 체류를 연장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선택사항 중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물론 돌아올 수는 있지만 정말 그립고 어떤 향수심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은 일부 돌아왔습니다만, 그건 일부고, 대부분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특히 여자로서 가부장제사에서 받는 차별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돈을 계속해서 버는 게, 그죠? 돈을 벌고 여자로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자기의 어떤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설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 세 번째, 독일의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76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허가와 체류허가가 이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는 강제 추방인데, 외국인 간호사들의 귀국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 독일에 파견된 우리 간호 인력들은 이주 노동자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또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해 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인들의 저력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나약하게 굴복해가지고 강제 추방당하고 이래 돼버리면은 가서 고생하고, 물론 돈은 좀 벌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생한 보람이 없죠. 허무하죠. 근데 어쨌든 이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종사자는 무기한으로 노동을 허가해달라, 또 8년 이상 종사자는 무기한으로 체류를 허가해달라, 이런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텍스트에도 각주 29분 봐보세요. 여러분 텍스트 여기 각주 29에 보면은 여기에 보세요. 텍스트 여기 보면, 파독 간호인력들은 자신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집회와 항의를 조직하였고, 그 중에 이제 가톨릭 단체 후원하는 집회에도 한국인과 독일인들이 모였고, 파독 간호인력의 문제를 알리는 집회에 연방 내무부 혹은 노동부 책임자가 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랍니다. 그래서 파독 간호인력들은 내무부나 노동청이나 또 이런 곳에 촉구해가지고 체류를 연장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모든 게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투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성취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표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가능한 것은 독일이라는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노동자의 천국이랍니다. 노동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 노조가 제일 활성화되는 국가가 독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요즘 노조가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독일하고 비교하면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는 물론 강성 귀족 노조래가 또 폐단이 많습니다. 독일은 모든 사업장, 몇 인 이상이더라 하여튼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귀족 노조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이제 평등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노동자의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성취한 겁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90년대 우리 한국인들이 정주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독일 사회에 잘 동화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의 경우 처음 이주할 때는 혼자 몸으로 갔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이나 제3국으로 또 제2주 안 하고 독일에서 이제 같은 한국인끼리 결혼하거나 또는 독일 남성과 결혼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사회에 이제 안착을 한 겁니다. 정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 사회에 정착해가지고 국경을 넘은 소위 말하는 우리 트랜스내셔널한 그런 존재로서 독일 내에서 우리 한국 여성들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이제 2005년 이후로 했죠. 그 독일 한인 여성의 독일 사회로의 그 사회 통합을 추진했던 시기가 독일이 이주국으로서 즉 이민국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2005년도에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독일이 자기들이 이민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했는데 2005년 이후에 정식으로 자기들이 이민국인 것을 인정을 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우리 저독 한인 여성들한테는 잘 된 거죠. 이런 시기하고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 여성이 독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자나 보호자로서 보육기관과 학교 등 독일 사회의 주류 문화와 소통하고 적응해야 하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독일 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독일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다문화 가족으로서 문화융합의 역할, 주역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가정 내에서 한국어도 사용하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한글과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또 정규 교육을 통해서 독일 사회 또 통합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적인 관계에서 우리 한국적인 가족적 관계가 또 강조되니까 서구적인 독일 문화하고 우리 동양의 한국 문화하고 이렇게 서로 융합하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표현 중에 혼종성이라는 표현 알죠? 이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와 통합을 통해서 우리 한인 여성들이 이제 독일 사회에 이주 노동자지만 독일 사회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회 주류 문화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한국 문화와 독일 문화가 서로 융합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슬람의 그 무슬림 이주민들의 어떤 비통합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 종교 갈등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혜롭게 잘 사회 통합을 이룩한 것 같습니다. 한인 여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20%를 넘으니까 독일 통계청이 2005년부터 인구 구성 이제 통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주민들 상태나 이주 배경 등을 이제 통계에 반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인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 독일 사회 전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비중이 너무 약하죠. 인원이 작으니까 독일 통계청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한국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독일로 유입된 전체 아시아 이주민이 약 14.5%인데 이 아시아 범주 내에서도 익명으로 통계가 잡힐 정도로 한국은 수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이제 찾기는 사실 어렵지만 1990년대 독일로 이주해서 정주하고 있는 한국의 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1990년 하면 여러분 어떤 시기입니까? 독일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1990년은 행정상으로 독일이 통일된 시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1990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독일로 이주해가 정주한 한국인 수가 점점 더 증가했고 가족이 결합하는 형태의 이민도 많아졌습니다. 가족도 동반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민법이 이제 개정된 이후에 장기 체류 혹은 영주권 취득 이런 게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한인 공동체들이 정주하는 형태도 이제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래 자료를 보면은 광부 출신과 간호사 출신들이 결혼한 소위 말하는 한한 가정, 우리 한국인끼리 정도가 그 당시 한 700명, 그다음에 3,000명 정도가 이제 독일인과 결혼해서 한독 가정을 꾸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텍스트 각주에도 나와 있죠. 자, 20년, 30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 중에서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고, 제독 한인 중에서 독일에서 태어난 그 한인 2, 3세의 경우에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독일에서 한인 공동체의 어떤 영향력이나 위상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약한 편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크겠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는 이 한인 2, 3세가 독일 사회에 통합되는 문제는 사회 통합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일 사회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중 국적이 허용되고 독일 국적 취득이 이제 쉬워지면서 그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이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독일 같은 경우에 영주권자의 경우 남자는 3,246명, 여성은 4,941명. 우리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 312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9,927명이 독일 시민권자로, 자 볼까요? 여기 수치가 나와 있죠? 네, 보세요. 독일 시민권자로 됩니다. 9,927명이. 이것은 독일의 이주정책, 이민정책의 결과, 또 외국인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이민정책이나 사회통합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파독 간호인력들이 어쨌든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쨌든 좋은 쪽으로, 그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독일 사회에 잘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민정책도 어쨌든 우리 한인 여성들한테는 적응하기가 훨씬 쉬운 방향으로 흘러갔고 합리성과 그 관용성이 그 사회통합 정책과 함께 나타나는 독일 사회라고 볼 때 우리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인력들이 독일 사회에 정주한 것도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독일이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차별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가 차별이 없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당연히 차별받겠죠. 그래가지고 너무 막 언론에서 이슈화해가지고 백인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이 다르다는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 걸 제가 접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인종차별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걸 각오하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지 않고, 우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갈 때 그런 걸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파도, 여기 또 이 사진이 제일 그래도 맑고 하늘도 맑고 막 배경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깔았습니다. 자, 결론부를 조금 더 보고 마칩시다. 그래서 우리 한인 여성들의 독일 이주가 노동력의 송출이라는 문제, 또 수용하는 국가, 즉 독일이죠. 독일의 노동시장의 상황하고 많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주하고 사회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인 여성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이주 노동자였지만 이제는 제독 한인 여성으로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독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자율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그래서 독일 한인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독일로 이주한 이 한인 여성은 이주 당시와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 달라진 어떤 신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적인 부분과 한국적인 부분이 어쨌든 융합되고 이런 문화가 혼종되는 상황에서 트랜스내셔널한 존재로서, 국가를 초월한 이런 존재로서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 그죠? 두 문화 사이에서, 다수 문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죠. 또 한인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가교 역할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 한국과 독일 간의 그 갈등이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두 나라 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분단 국가였고, 독일은 이제 통일이 됐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아직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통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을 때 이 나라가 통일한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서독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는데 동독한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민간 교류도 계속하고. 왜?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했으라도 자꾸 민간 교류를 하고 서로 친인척 간에 방문도 하고, 그래서 서서히 동독인들이 이제 서독에서 마음을 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한인 여성이라는 집단적 존재로서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주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람들이 이주가 수용국 독일의 사회적 구조하고 젠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젠더는 사회적 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체적 어떤 그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차이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라는 면에서의 어떤 사회적 성을 이제 젠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독일 사회 구조에 있어서도. 이 과정에서 독일 한인 여성들이 이주를 어쨌든 간에 정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투쟁했었고,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쭉 분석을 해보면은 국경을 넘은 여성들의 어떤 처음에는 타자화되었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찾고, 이런 거를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한인 여성들이 이주 주체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과정 그리고 독일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또 이주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에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통합되면서 독일 한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경제개발 신화라 뭐 한강의 기적이나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는데 뭐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나온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이런 희생과 근면의 정신으로 우리가 미화할수록 독일에 파견된 한인 여성의 역사가 우리가 단순하게 너무 산업역군의 이미지로 자꾸 이렇게 고착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는 연구가 여태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한인 여성의 독일 이주가 소규모로 개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각각의 개인적 사례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많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연구가 파독 간혹 인력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독 간혹 인력 개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의 지평을 넘어서 그 당시에 독일에 파견된 전체 한인 여성에 대한 집단적인 연구도 또 있어야 되겠죠. 경제개발 측면에서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파독 한인 여성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해석 그런 게 이제 좀 사실은 좀 문제였습니다. 너무 산업역군의 이미지만 강조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의 개인적 체험이나 이 여자들이 이제 한인 여성들이 현재에 또 어떤 의미로 다루는지 그죠? 과거와 비교할 때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한인 2, 3세대들의 그 생활도 또 있죠. 그 뒤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서 앞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또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주 노동자에서 한인 여성으로 한인 여성의 독일 이주 역사와 이 내용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독일에 우리가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 파독 전시관에 가면은 그 당시의 역사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아까 밑에 뭐 일부만 조금 나왔지만 그죠?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방학 때라든지 한번 가게 되면 들러보세요. 파독 전시관에. 자, 시간이 오늘은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맞춰졌는데 그래도 남은 내용 다 했으니까 뭐 일부러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할지 제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제가 올린 자료들 중에서 지금 제법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중에 예상 문제를 내서 시험을 치도 지금 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예상 문제는 제가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할 겁니다. 그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주면 그 문제 맞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일단 평행사회와 이주자의 통합이에 이 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다른 자료를 만약에 찾아서 올리게 되면 또 여러분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러 문제라든지 이런 데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테러와 관련된 내용 그런 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되면 자료치를 올리고 공지사항에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부분을 어디 있습니까? 평행사회와 이주야의 통합이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 자료를 하게 여러분이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 항상 건강 유지 잘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